일주일 남은 민주당 전략은 무엇일지 민주당의 김부겸 공동선대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당장 질문 드려야 될 게 바로 간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국정원이 인터넷에 그 문 후보 비방 댓글을 지속적으로 계속 달아왔다 해서 어제 이 강남구 역삼동이죠. 그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쭉 밝혀주시죠. 예, 일단 저희들이 제보 받기로는 그 국정원 직원이 몇십 명 정도가 이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바로 개인용 노트북을 지급받고 난 뒤에는 바로 각자 어떤 이렇게 비밀 근거지를 하나요. 예. 이런 데서 자리를 잡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저희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이라든가 혹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서 어떤 그 어제 역삼동 그 집을 지목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들과 함께 현장을 저희들이 갔죠. 예.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저희들이 그 신분을 확인하고 했더니 국정원에서 자기 직원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 보고 일단 나가달라. 이건 개인 그 소지니까 나가달라고 하고 난 뒤에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이 저희들과 함께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치 상황입니까? 네, 지금 제가 요 두세 시간 전 상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때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예. 제보였습니까? 아니면 IP 추적을 해서 알아낸 결과입니까? 지금 말씀은 제보라고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해봤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하는 고정 IP를 쓰지 않습니다. 예. 예. 무슨 IP를 쓰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 예,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국정원에서는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의 개인 집이다, 개인 거주지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그 지금 지목된 사람이 사는 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여지도 있었는데 예. 상당한 정도 의문점이 많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인이라면 자기가 선거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라고 경찰하고 선관위 직원이 왔으면 이쪽에 다 신분을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당 쪽 사람들은 다 물론 변호사를 제일 좀 확인했다가 다 뒤로 빠졌습니다. 예. 그런 정도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렇게 몇 시간씩 대치를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또 경찰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협조를 안 하고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저희들 수사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증거 확보일 텐데 뭐가 좀 이렇게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몇 가지 확보된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건 아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진실 게임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밝히시기 어려운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좀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어떤 성격의 것이라는 것까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시간 아직 지금 일이 진행된 초입이기 때문에요. 다만 민주당이 지금 이 귀중한 선거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 그 정도로 일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기했을 때는 그냥 이른바 소문만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대선 이후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정이 네, 그럼요. 네,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선거 상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박근혜 후보랑 근접했다 하는 설은 무성합니다만 아직 역전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지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때 한 7%, 8% 이런 오차범위 바깥까지 갔다가 안 전 후보하고 두 분이 이제 만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지지층들에 대한 저희들 호소가 좀 먹히고 하면서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3, 4% 이내 이른바 오차범위 내까지는 좁혀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방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랜드 크로스라고 합니다만은 대역전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점차 이제 저희 후보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좀 설득이 먹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저께 경제 토론회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박 후보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또 한간의 어떤 한계를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들한테 비치해짐으로써 조금 저희 후보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 후보께서는 거의 대선 후보를 거의 10년 동안 준비하신 셈인데 예. 10년 동안 준비한 것 치고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었지 않느냐 하는 어떤 평가가 많이 있고요. 예. 또 몇 가지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검찰 개혁안 같은 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동안 상당히 이제 검찰의 입장을 봐주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이 몇몇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추문이 터지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단 말이죠. 예.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역시 그 박 후보 개인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 집단이 가진 한계는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국민들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지지율 상황 질문드리다가 이제 TV 토론회까지 나왔는데 이 TV 토론 통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 모습이 많이 비춰졌는데 여론조사 반영률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그 자체 때문에 TV 토론을 보고 금방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이런 내외는 1, 2%에 그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워낙 이제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분들이 워낙 많고요. 예. 양쪽에 이른바 아직도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10%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TV 토론 같은 걸 통해서 1, 2%의 변화만 있어도 판세 전체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보니까 어제 또 정운찬 전 총리가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요. 네네. 이수성 전 총리나 고원 총리는 입장이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보도마다 지금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네. 그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분들이 이제 김동영 전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분 좀 비중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파장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예,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저희들 후보께서 제가 문 후보가 집권을 하면 그 국내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조금 이제 진보적 블록만의 이야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아니다. 국정 경험이 있던 분들이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는 중요한 축을 맡아온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명실상부 문 후보라는 분이 어느 한 정파의 어떤 그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후보다라는 점이 조금씩 설득력이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정운찬 총리 가세하는 건 좀 약간 놀라웠어요. 혹시 뭐 뒷얘기 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정 총리께서 그동안 이제 동반성장이라는 어찌 보면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못 나간다라는 정운찬 전 총리의 그런 철학이 그런 점도 중요하고요. 또 이분은 우리 학계에서나 또 서울대학 총장 시절에 우리 사회 서울대학교 지역 할당 균형 선발자라든가 이런 아주 어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종시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으시고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청렴하고 깨끗한 어떤 지식인이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조차도 아마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으로 보면 조금 문 후보의 리더십이 더 낫다,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 유보적인 이른바 이 중도층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당이건 야당이건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분들에 대해서 당이 막 평가하고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 편이 될지 언제 등을 돌릴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지식 논리에 빠져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풍토들은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 민주통합당 김부겸 공동선대본부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중도층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의 지지 선언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컨대 하나가 전 총재 전 대표가 등 돌린다 하는 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꽤 한강호 전 의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동교동계 또는 호남에 유력한 분들이 이제 등을 돌렸다는 문제. 이 점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20% 넘어서 30%에 육박할 득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제 결국은 호남 분들이, 그동안 역사적 경험하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거처럼, 현재 여당 후보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든가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호남에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동안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이정현 의원의 그런 후보의 그런 호소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예. 다만 그동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그 민주화운동의 한 축이었던 분이 이렇게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된 것 자체는 아마 정치 후배들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분들의 판단을 뭐라고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밖에 또 변수에 하나, 재외국민선거 최종 투표율이 71.2%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체 재외유권자 10% 정도가 참여해갖고 그 중에 71%. 이거는 유불리로 따졌을 때 문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일까요? 이 참여율 높은 게 그렇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자극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예. 사실 해외에 계시는 우리 물론 이제 일시 거주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민들께서 그 어려운 악조건이거든요. 정말 몇 시간씩을 자가 운전을 해서 가서 투표를 한다든가. 예.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그런 열정을 모아서 뭔가 대한민국 공동체 자신의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그 일종의 조국의 그런 어떤 정치 과정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 표 행사한다는 게 그런 걸 따진다면 이번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께서도 자신의 한 표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결정하는데 귀한가 하는 것을 어떤 자극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내 투표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란 말, 그 말은 여당 야당 다 이제 동의할 수 있을 텐데. 네. 재외국민들 투표 성향, 올해 외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유학생들은 상당히 좀 야당 성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서 도대체 표 분석을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분들은 약간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보통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국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앞선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 보수적인 우리들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쪽이 결국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지지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선 TV 토론회 때문에 이 망외 화제가 지금 불거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정희 후보가 계속 제기한 건데, 이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그 6억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온갖 논란인데, 이 김중태 씨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쪽이죠. 이분이 이건 박 대통령 비자금이자 통치자금이었다. 정당화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60년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어서 예. 아마 당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게 그런 게 이른바 용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그 뒤로 우리 회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국가 재정 운용 자체가 투명해졌거든요. 예. 따라서 대통령의 비자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특별히 또 방금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합수부장 신분이었죠. 예, 그래서 그건 전혀 돈의 성격이 다른 거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을 자기가 임의대로 수사 비용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역시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이 놀랍고요. 아마 당시에 나이가 어렸겠지만 박 후보께서도 그때 장면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앞으로 공인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시자고 하는 분으로서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본인도 아마 그냥 내가 말하자면 적절한 시기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본인도 고민을 하시겠죠. 예.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아까 김종태 부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엄격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당에는 세무사분들이 전화가 오십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낸다는 것은 상식인데 당시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채 값이나 되는 거금을 불우이웃 돕기나 소녀가장 돕기로 봤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런 어떤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낸다는 발상을 안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 아버님 돈이라 하더라도 그건 정여세를 내야 되고요. 예. 전두환 본부장이 그렇게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죠. 예. 예. 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투표율이 관건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민주당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필승 전략 어떤 거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 후보가 그동안 잘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정책의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씩 특히 그 의료비 상한제라든가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이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알려지면서 저희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바로 청년들이 자신들의 일자리 등에 대해서 절박한 요구를 하시면서 투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시큰둥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안 후보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투표를 참여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많이 강조함으로써 투표를 높이면 저희들 후보가 승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